아말감과 임플란트 재료는 발암 물질이다.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에 의해 T림프구가 부족해져서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방사능인 프루토늄의 독성을 1900으로 잡았을 때 수은의 독성을 1600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비방사능 물질 중 수은은 독성과 휘발성이 가장 강한 물질이다. 수은은 건전지, 형광등, 살충제, 온도계, 페인트, 콘택트 렌즈, 보존액, 화장품, 의약품, 특히 소독제인 머큐로크롬, 접착제, 목재, 방부제, 합성가죽, 에어컨 필터, 농약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 아말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학 논문은 12,000편이 넘을 정도로 논란이 심한 부분이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와 임산부 여성이 아말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명적인 신경독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플란트에는 치과 의사들이 주장과는 달리 수은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되어 있다. 베릴륨은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 철보다 강한 금속으로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성자 감속제로 쓰이는 물질이다. 베릴륨이 포함된 임플란트로 인해 폐암과 심장질환,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0.02% 미만만을 허용하고 있다. 베릴륨이 함유된 임플란트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지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치과협회의 강력한 로비 덕택에 아무런 규제 없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아말감에 금을 씌우면 금에서 자기장이 발생해 아말감에 들어있는 수은은 용의 농도가 몇 배 늘어나고 전기자극으로 신호를 받는 신장과 폐의 신호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염증, 통증, 나사 풀림, 감각 마비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아말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레진의 경우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레진은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함께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다. 비스페놀 A는 체온과 같은 상온에서 녹아나와 지방층에 축적되며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다. 소아당뇨병은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를 면역체계가 공격해서 인슐린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가공 우유 또는 마가린 등을 통해 들어오는 트랜스지방, 백신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은, 가공식품과 처방약을 통해 들어오는 합성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에서 밝혀졌다. 유아가 우유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면역체계는 이를 외부 침입자로 판단해 파괴한다. 그런데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와 우유 단백질은 거의 정확하게 닮았다. 때문에 외부 단백질인 우유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는 췌장세포도 우유 단백질로 혼동해 공격하게 된다. 소는 초식동물이지만 옥수수에 풍부한 탄수화물과 콩에 풍부한 단백질이 소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과잉 공급되는 옥수수와 콩을 낙농업자들은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의 반추위는 pH가 중성이어서 곡물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곡물이 반추위로 들어오면 반추위가 산성으로 변하면서 유선염, 고창증, 산중독 등의 질병에 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다. 특히 술폰아미드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곡물, 항생제로 키우면 1년 정도 되면 수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쓰일 에너지가 항생제 덕분에 성장에 쓰이게 된 결과다. 소에게 박테리아에서 추출하는 성장 호르몬과 고기 사료를 투여한다. 낙농업자들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 사료와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하루 7리터를 생산했다. 요즘은 집중 가축 사육 시설의 비좁고 더러운 공간에서 사육하며 곡물 사료에 고기 사료를 섞고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여 하루에 30리터 이상을 생산한다. 우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합성 성장 호르몬 IGF-1은 유방암을 크게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성장 호르몬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 1994년 미국 소아과 협회는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후 2년 동안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을 일절 먹이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예방 백신도 제1형 당뇨병을 크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유에는 태어난 첫 해에 5kg이 되는 아기를 위해 근육, 뼈, 신경, 두뇌를 만들어주는 천연 성장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는 태어난 첫 해에 350kg이 되는 송아지의 피부, 근육, 뼈 등을 만들어주는 성장인자만 있기 때문에 송아지는 성장만 할 뿐 뇌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우유는 전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비만, 당뇨병, 각종 암,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골다공증 등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백신에 들어있는 수은,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도 제1형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백신 등의 약, 유제품, 가공식품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제1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인간도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주로 자연의 채소나 과일 등에서 알칼리성 분자를 얻으며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스테로이드 같은 의약품이나 가공식품, 유제품, 정제 곡물 등에 의해 점점 산성으로 변해가고 있다. 산은 동맥을 부식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당뇨병 등을 일으키고 관절을 부식시켜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적혈구의 산소 교환, 혈액 응고, 염증 치유, 호르몬 생성, 신경세포 등의 기능을 방해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을 모른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신체 여러 곳에서 갑작스럽게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나다가 다시 호전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점차적으로 신체의 전체 기능을 잃어간다. 그리고 질병이 시작된 지 10에서 15년이 지나면서 휠체어와 침대에 의지한 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이 병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5배 정도 많이 발병하고 특히 북유럽 여성에게 많다. 이 질병의 다양한 증상은 신경계에서 발생한다. 정기적인 신호가 뇌, 척수 같은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를 통과하여 몸의 나머지 기관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잘 조절되지 못한다. 이는 신경섬유의 겉을 덮고 있는 절연체인 수초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질병의 근본 원인도 제1형 당뇨병과 같이 우유와 같은 포화지방, 백신 등을 통해 들어오는 중금속, 가공식품과 처방약을 통해 들어오는 합성화학 물질이다. 특히 치아 충전재인 아말감과 임플란트 레진 등에는 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전기장을 일으켜 신호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신경계를 크게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첨가제인 아스파탐도 신경 조직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년층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까닭은 오랜 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신경계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포화지방을 적게 먹는 환자에게 질병의 진행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유와 같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식이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와 같은 불포화지방과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 원주민들에게서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관절염이 거의 발병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천연의 지방인지 가공된 합성 지방인지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천연의 지방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